진짜 물건 분석이 되는데 투자를 NPL로 하면은 진짜 무적일 것 같아요. 내가 NPL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NPL 잘하고 싶은데 뭐 공부하면 좋냐 이런 물으면 NPL 공부하려면 일단 토지나 상가랑 토지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예. 공장이랑 그래야 학원이 잘 되니까. 근데 저는 원장님처럼 돈 많으신 분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내가 농담으로 꺼내 말이지만 상가랑 토지 공부해란 말이 상가랑 토지 물건이 그래도 그 경매 물건 중에서는 물건 분석하기가 어려운 축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NPL 물건이 된다 그러면 유찰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근데 NPL만 아는 사람들은 이게 채권이 얼마고 얼마 받을 돈이 얼마짜리고 뭐 얼마 받을 그런 계산상이 있는 건데 그 권리를 이 금액에 사는 거다. 또는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채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채권에서 배당만 받는 게 아니라 입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채권이 30억짜리인데 30억 채권을 한 25억, 22, 3억 주면 사서 그죠? 보통 그 사이즈잖아요. 예. 그래 그런 물건은 계산기로 하면 안 된다. 계산기로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 이야기가 되겠죠. 내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어느 회원님이 뭐 다른 데 대학원 다니는데 거기에 NPL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수강생이니까 선생님 이 물건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아까 굴입니다 이랬어요. 굴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디였냐면 물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단은 관심 없는 물건 종류잖아요. 예. 뭐 주거배우가 1000세대인데 근린 상가면 말 거냐고 장사 안 되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찌 됐나 혹시 내가 틀렸나 싶어서 봤는데 역시나 예, 물건이 구려운 거. 특히 그 상가가 그런 게 심하고 예, 사실 강사들도요 NPL에서 사고 많이 터지잖아. 맞죠. 수강생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계산상으로는 돈 떼놓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좀 투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예. 그리고 우리끼리니까 말 안 가리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채권 여러 개 있다. 그럼 골라가지고 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요금에 했을 땐 뭐 낙찰이 이상 돼 있어가지고 배당 차익이 얼마 생기겠다. 또는 내가 방어 입찰 채권자로서 입찰 들어가서 이 물건 이게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그 돈을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자기 돈이면 안 하게 될 밑에 영역까지 특히 이제 강사들이 돈을 모으게 되면은 그런 강사들이 이제 물건 자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투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쪼달리는 실력으로 이제 계산상으로 수익 나는 거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고 뭐. 진짜 올해 NPL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연말까지. 하기사. 할인도 많아요. 그 전까지는 금리가 너무 낮고 물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부실 채권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할 만한 물건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뭐 물건도 많고 또 연말 되면은 또 할인해서 매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부터 하반기에는 되게 좋은 시장인 거죠. 좋은 거 있으면 한 개 해주세요. 아니 이번에 채권 투자하신 거 배당 투자로 나오셨는데 한 5개월 만에 수익이 3억 보셨어요. 5개월 만에 3억. 5개월 만에 3억 보셨대요. 야, 한 달에 이게- 6천만 원씩 보셨네. 투자금은 얼마나 된 건데? 투자금 채권 매입했는 금액이 5억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5억 매입하고 아니 매입했는 금액에서 대출 받고 대출 받았을 거 대출 아니에요? 받고 이자랑 직권 대출까지 이제 비용까지 다 해서 다 포함해서 총 투자 금액이 5억이 좀 안 들었습니다. 직권 이자 내는 거랑 다 해쳐서 한 5억 정도 투자금 들어가셨대요. 금액이 좀 큰 거 사셔가지고. 5개월 만에 3억 보시다. 진짜. 이 유입을 안 하고도 배당으로만. 배당으로만. 5개월 만에 그렇죠? 네. 3억. 그래서 오늘은 비싼 거 맛있는 거 많이 시키려고. 아, 이미 시켰네. 더 비싼 거 시킬 거 그랬어, 어제. 이런 거 계속 잘 돌아가시면 엄청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이제 업을 하시는 5억이 8억이 됐으니까 이제 4억짜리 2개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하나당 2억씩만 남기고. 예. 하시는 그럼 강의만 듣고, 네 수술 어? 강의만 듣고 강의에서 모든 방법을 다 쏟아 부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됐죠. 라라님 덕분에. 예. 저희 강의 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직접 채권자를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났을 때 어떻게 딜을 해서 협상을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니까는 아, 나도 앞으로 강의할 때 좀 그래야 되겠다. 토지는 이건 이렇습니다를 강의하는데 이걸 알려면 시청에 어디에 전화하세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회원님들이 전화가
그러니까 문의가 나한테 와요. 그 이래 갖고 하는데 도로가 나면 이 땅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도로는 언제쯤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도로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셔야죠. 하는데 내가 좀 그게 약했구나. 어떤 물건 MP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 접근해서 이제 매입을 하려면 유동화회사 어디에 전화하면 되고 전화해서 어떻게 협상하냐까지 이제 강의는 얘기는 드리죠. 유동화해서 전화번호까지 쫙 주고 이래요.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런 것들 방법들을 그걸로 접근하기가 어떻게 검색해? 네이버 검색 아니야? 제 강의들이 많으세요. 원장님도 수강료를 내고 들으시는. 영상을 봐야 되겠다. NPL 할 게 없었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안 하게 돼. 계속 지금 너무 많아. 헛시간 쓰게 돼. 근데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해. 네, 완전 지옥되죠. 강의에서 돈 얼마 벌었어요? 강사 얼마 받았어요? 얼마 못 받았어요. 아유, 저 이렇게 그 포르쉐 팔아가지고 말이야. 포르쉐 담보, 제가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포르쉐 담보로 이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저도 저보다 이제 더 많이 보시겠어요. 포르쉐 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예. 일시불로 샀다는데. 원래 원장님이 팬이 엄청 올라왔는데 되게 참 이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이거 붓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아, 잘 안 되네, 근데. 다이어트는 잘 되세요? 몸 보면 알죠, 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원장님 요즘에도 공장이랑 토지 할 거 많죠? 아까 많지. 우리 양주 공장도 좀 올랐다던데. 우리 양주 공장은 팔아야 되나?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개통이 오래니까 개통되고 그러면 봐야죠. 내년쯤 되면 그런 정보는 다 연구반에 들으시는 거죠? 연구반은 필수죠. 벌써 4회차 이제 보고 있어요. 어? 그럼 2년 되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결국에는 돈은 MPL에서 낸 거네요. 깨알 자랑. 이렇게 보내드려. 내용을 보고 제가 설명. 예. 이게 채권 양수도 계약서네요. 양수 계약서고 이제 계약금 넣고. 계약 매입 금액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원금이고 제가 이제 매입한 금액이고 할인 받아가지고 이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실제로 매입한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원금 잔액이고. 여기 이자랑 다 합치면은 요 금액인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연체되고 이자도 쌓이고 뭐 경매 비용도 넣고 뭐 이리저리 했던 비용들 다 합계가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금액이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안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또 이자 받은 것도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일단 스페이스를 1차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마큼을 할인해서 먹냐가 2차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입 시점은 요 기준인데 또 그 사이에 계속 이자도 이자가 쌓이니까. 쌓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쨌든 또 선순위 채권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아니 2순위까지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같은 이제 채무자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1순위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아, 그렇군요. 야, 그럼 이제 선순위 채권이면 뭐 어지간히 낮게 낙찰되는 거 아니면은 차이가 생기겠고. 배당에서 차이 생기고 혹시 그 물건 또 괜찮아서 나중에 한 2, 3년 정도 가지고 가서 차익 볼 것 같으면은 낙찰까지 받아도 되고. 사실 이거는 뭐 번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 유입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자금 사정이 이렇게 좋거나 막 뭐 돈이 뭐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한 3, 4억만 더 보탰으면은 또 바로 그냥 뭐 3, 4개월 안에 또 한 4억 정도는 버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아 유입하면은 추가로 한 3억 정도
투입하고 3억 정도 발생. 한번 더 볼게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생각할 거라고. 아니 그렇게 단기간에 3억 차익이 나는데 왜 채권자는 바보처럼 왜 팔아요? 파느냐 그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원금이 이를테면 이 중에서 그동안 경과된 이자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금액은 이제 본인들이 못 받던 이자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 거라서. 이거 처음부터 못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처음에 중간중간 받고. 뭐 대출에는 지금 대출 기간이 총 뭐 30개월이다. 그럼 한 25개월치는 이자 받았을 거니까. 연체가 이제 발생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받을 권리들도 우리 막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채권자의 마진에 해당되는 거죠. 상품 마진인 거고 상품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이 90%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경과 25개월 동안 받은 이자를 감안하면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금액 파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또 정상적인 은행도 돈이 유한한 거니까 이게 많아지면 은행 BIS 비율로 낮아지고 이런 거니까. 맞아요. 비용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은행은 투자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시 그럼 빨리 그 돈 가지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 담보대출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하는 게 맞고 각자 사회에서 롤이 있는 거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땅 사고 집 짓는 사람 집 지으면 돈을 많이 벌지. 예? 왜 땅만 갖고 있냐 하는데 땅만 갖고 있는 사람 땅만 갖고 있다 파는 사람은 또 땅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어도 뉴스만 잘 읽고 호재에 맞춰서 땅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집 짓느라고 고생하고 뭐하고 이런 변수 저런 변수 경험하지 않아도 부담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건데 하는 게 있는 거고 다 지어놓은 거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각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거든. 맞아요. 미쳤어요. 28억 배당 받을 걸 왜 25억에 판대요? 25억에 팔면 거기서 20억 정도 그 뭐 질권부 담보대출 되는데 질권 대출 왜 해요? 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권 자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얘네도 준용을 하고 이제 지금 할인받아서 사기 제일 좋지. 맞아. 물건 많다 보니까는 할인받아서 사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할 타이밍이네. 네, 토지 공장 하실 때 NPL도 같이. 예. 토지 공장할 때 NPL 같이 딱 하면 엄청 좋겠다. 나는 책 그전에는 막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됐지. 맨 처음 NPL 한 게 10년하고도 더 됐지. 그를 가만 있어봐. 그때가 내가 맨 처음에 NPL 한 게 그 론셀 방식 사후정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등기가 사후정산? 채권자가 내로 바뀐 게 아니지. 사후정산으로 했죠. 네, 맞아요. 약정서 쓰고. 그게 내가 언남동에 성원 상대별 낙찰 받을 때니까 그래서 실제로 채권을 2억 6천인가 사고 3억 입찰을 했었고 배당. 채권 최고 금액이 3억이었어요. 3억이었어요. 그난 또 실제로 2억 6천에 샀는데 3억에 매입한 걸 되니까 3억 500인가 아파트를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4,500 중에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500에 대해서만 양도세. 근데 500도 취등록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기본공제 250만 원 있고 그래가지고 세금 소득 안 냈을 거야 내가. 예. 아마 세금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죠. 예. 그게 내가 맨 처음에 그게 회사 다닐 때니까 2009년도인갑다. 그때가 초반 때니까. 야,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해놓고 인제는 안 했다니까. 아파트로도 그 정도 수익 내는데 공장 토지면 수익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내실 수 있죠. 나 투자금도 되게 작았고. 근데 그때는 뭐랄까 경매가 많은 게 2009년, 10년, 11년 이때는 경매가 많았으니까 할만했다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안 나오니까 계속 유한크 전화하고 뭐 하고 하는데 헛시간만 보니까 안 했었거든요. 지금 먹고 많으니까. 예. 그러다가 투자 자체도 경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자꾸 놓쳤죠. 이 동네 경매 한 개 나오게 해주세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매매로도 한 타이밍 놓치고 이러다가 있는데 지금은 경매 하나 내려주세요. 나온다니까. 경매도 많고 NPL 뭐 경매 많은 만큼 NPL도 경매가 많고. 많아야. 요즘 또 금매도 또 꽤 쏠쏠하더라고요. 예. 진짜 모든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 사실 마통까지 끌어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원래 투자자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통 손도 안 냈어요. 학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안 되면 직원들 월급 좀 밀리는데 어떡하죠, 팀장님들? 그래서 마통까지 손대가면서까지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이 특히 시행사들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시행사들이 PF가 어려우니까 던지는 거예요. 진짜 던지는 물건 많던데. 일반 매물에도 엄청 많아. 그치 뭐 오전에도 뭐 가격 하나 협상하다가 내려온 게 하나 있는데 40억이 네이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일단 기본은 10% 깎자 36억에 매입을 해놨어. 사기로 했어. 근데 내가 계산 잘못했다고. 또 깎았어. 33억에 해달라고 제안했지. 33억 해주면 바로 계약하러 가겠다. 해준대요. 35억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 상업지역이란 말이야. 택지지구 안에. 평당 1,200만 원이에요. 그 웬만한 동네에 점포주택지 가격이에요. 1,200만 원이면. 예, 미사 같은 데로 치면 단독주택지보다 더 싼 금액이에요. 택지지구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런 것들도 있다. 어딘가요? 제 계좌 제가 먼저 쏘면 되는가요? 어디예요? 신한은행 110. 그 다음 계좌번호 뭐지? 낙찰받은 사람들 그래도 잘 받은 것 같은데. 잔금도 빨리 납부를 해가지고 잘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다. 싸게 잘 받았죠. 잘 받았죠. 웬일이네. 그러니까 배당 잘 받으시고. 채권자인 은행도 자기 손실 없이 잘 팔았고, 쌤도 우리 형님도 수익 냈고, 낙찰받은 분도 뭐 3, 4년 지나면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토지 투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내 권리나 내 물건을 사러 오주는 사람은 내 고객이다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도 남을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토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물릴 일이 없어요. 저기 저렇게 더 올라갈 건데, 내가 판다. 그래 버리면 쥐고 있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해보면 그게 꼭대기에 팔고 돈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꼭대기는 누구도 모르는데 좀 더 오르겠지 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지금 시장 같을 때 갑자기 한 방에 받으면은 아 진짜 매각도 안 되고. 꼭대기에 팔겠다라고 하면서 안 파는 행위를 맞아. 부동산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마진가. 그거 안 판다 그러면. 마진간요. 아 언제 팔 거야 도대체. 나는 뭐 파는 꼴을 못 봤다. 아니 드래곤볼 모으듯이. 저 어디야 저 어디 역세권 땅 그거 한 개 팔았고 파란 게 있긴 있네요. 한 개 팔았어요. 그 수익이 많이 났지. 2년 만에 팔았는데 그거 한 개 있고 그거 말고는 거의 뭐. 파란 못 봤어 진짜. 왜냐면 땅값이 이렇게 이렇게 일참수식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붕 오르다가 또 보합 가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또 보합으로 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팔자는 말은 아니라 이제 양축이나 통지는 오래 가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서 또 회전하면서 또 또 팔아고 회도 한번 먹고 또 그러면서 또 빨리 올라갈 거 이런 거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은행도 그러려고 돈 돌리려고 돈 그 많은 은행도 회전하려고 자기 채권 그렇게 팔고 한 것처럼 그러면 되죠. 아, 점심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학원 올라가나?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김종률 TV에서는 김종률 아카데미 회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회원님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조심스러워서 모시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제 강의가 아니고 우리 라라님 MPL 강의를 듣고 큰 성과를 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사례는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은 공부 되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략하게 하시면서 이야기 슬슬 해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라님 수업 듣고 MPL 대부업인 설립해서 운영 중인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라라님 수업만 들었어요? 제 수업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수업을 먼저 들었죠.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원장님 수업 뭐 들으셨어요? 토지랑 상가 강의 다 들었고, 예. 네, 들었습니다. 연구반은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 연구반도 계속 듣고 계십니다. 네. 확실히 성과 내는 분들은 연구반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MPL 강의를 듣고 이번엔 MPL로 수익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싸웁니까? 깨알 같은 제 자랑 조금씩 그러니까 했습니다. 공장을 MPL로 취득하신 거죠. 네, 맞아요. 공장 투자를 그죠? MPL로 맞아요. 하신 거잖아요. MPL 하려면 물건을 잘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물건도 알고 맞아요. MPL도 알고 이래야지. MPL만 알면은 사실 그 물건의 낙찰가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손실 볼 수 있는데 예. 결국엔 처음에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물건의 분석, 가치 분석이 먼저 그죠.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사서 돈을 벌 건데
경매로 사면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맞아요. MPL을 활용하면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네, 맞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맞아요. 저한테 엄청 자랑하던데. 네. 네, 뭐 수익이 많다면 많고 예. 어떻게 또 운이 좋게 타이밍 좋게 또 채권을 좀 할인 받아가지고 잘 사서 낙찰이 잘 되고 해서 배당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실투자금은 얼마 정도 했어요? 실투자금은 5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갔어요. 5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고 네네. 수익은요? 수익은 뭐 한 2, 3억 정도에서 좀 났습니다. 2에 가까워요? 3에 가까워요? 3억. 3에 가까워. 그럼 한 투자 기간은? 기간은 이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NPL을 매입하셔가지고 배당으로 엑시트하는 데까지 5개월 정도 네, 걸리신 5개월 거죠? 정도 걸렸습니다. 야, 5개월 만에 거의 3억의 수익을 네. 보신 거네요. 우리 엄청나다.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네. 물건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죠? 물건에 딸려 있는 채권을 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를테면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채권 총액이 있는데 그걸 상이하게 낙찰받으면 그 총액만큼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차익이 생깁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낙찰 대금 내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으로 받으시는 그 배당 투자로 예. 네,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 낙찰 받은 분도 물건이 좋으면은 더 가져가면은 또 수익이 더 날 네.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어떤 물건인지 좀 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궁금해요. 네, 김포 양천 쪽에 있는 공장인데 양촌읍이면은 네. 공장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데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이야기할 때 도로 좋아집니다 할 때 파주는 원롱면, 그리고 양주는 광정면, 남양주 수동면, 그리고 다시 김포로 이야기하자면 통진하고 양촌 쪽이잖아요. 통진 양촌 쪽이 지금부터 해서 한 2033, 1년? 그때까지는 사도 괜찮을걸요. 현재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일 가까이 네. 있는 거는 이제 제2외곽 고속도로 통진 IC 개통했잖아요. 하성면부터 해가지고 파주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계획된 것이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GTX D 노선 호재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D 노선은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근데 땅값은 3만 원 된다고. 그보다 앞에 있는 게 사실은 김포 콤팩트 시티가 있죠. 콤팩트 시티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계 액성인을 해가지고 택지지구 지구 지정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 주변의 녹지적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거든. 거기다가 5호선 저기 김포 영장이 있죠. 그죠? 지금 골드라인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 D노선보다 5호선 연장이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강화에서 계양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도 강화 구간에 이렇게 착공했다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이야기고 한 정식적으로 착공한다면 한 2026년? 아직 실시기까지 감안하면 그럼 개통은 한 2031년, 2년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으로는 그렇고 그럼 그때까지 계속 단가가 올라갈까요? 예, 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동영님은 어쨌든 배당 투자를 하긴 했지만 네. 그 낙찰 받으신 분도 굉장히 잘 받으신 거군요. 물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역 자체가 좋으니까 음. 거기 공장 평당 낙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요번에는 거기에 이제 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비용들이 있어가지고 예. 낙찰가는 좀 낮게 됐고 저희가 이제 평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00에서 340 정도를 보고 진입은 했습니다. 아, 시세가 300에서 340이요? 네. 낙찰 받은 분인 거예요. 낙찰가 받은 금액은 평당 한 200 중반 정도로 받으셨거든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채권을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있고 채권 금액은 대출한 금액에서 저희가 또 할인해서 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한 금액은 지금 낙찰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서 잘 또 운이 좋게 매입을 해서 예. 그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계획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 무슨 산업단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게 보상에 임박한 것도 있어요. 건물 대리 쪽에. 그래서 거기도 사실 우리 형님 낙찰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낙찰 받고 공장 임대료 줬는데 임대료에서 이자 감당하고 조금 많이 남진 않죠. 와, 그래도 요즘에 남는 게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 금액도 높은데. 그 기존 세입자한테 임대를 주고 그 물건을 제가 답사를 갔었어요. 답사를 갔는데 이제 또 이쪽 그룹 회원님들이 입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었지. 원장님은 그냥 후기 회원님 입찰하시고.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물건을 잘 알아요. 제가 세입자 인터뷰도 했었으니까. 그 세입자가 결국 이제 전체에 쓰던 분이 뒤쪽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 새로 세입자 맞추고 이랬죠. 그 건물 대리 쪽에 들어오는 산업지적 활성화법에 의해서 만드는 산단으로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공장이 꽤 괜찮죠. 와, 근데 300에서 340좀 한다. 도로 좋으면 한 400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야. 여기를 2022년, 21년 그때 언급할 때 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21년. 예, 하성면 공장들이 1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야, 되게 많이 오르긴 했네. 음. 통진 IC가 개통하면서 그때 확 올라버린 거예요. 통진 IC 주변에 오르니까 하성면도 다음 내 차례라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양천도 많이 오르고. 그 전까지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 갔어. 북한이라고. 너무 멀어. 도로도 안 좋고. 서울에서 가기는 좀 맞아요. 서울에서 가기는 멀지만 수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환대입니다. 저 원래 김포 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려고 돈 벌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김포에 제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김포에 없어요.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 예? 하나 이제 사고. 드래곤볼 하나 먹으러 예. 가셔야 돼요. 김포 정도는 안 사도 뭐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실전반이나 이제 연수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회원님들하고 물건이 겹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물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투자. 그러니까 난 자꾸 이상하게 탑10 스타벅스 이름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뭐 조사해놓고 뭐 물러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그렇게 부동산에 적은 편은 아닌데 그래 됐습니다. 그 MPL 강의는 라라님 수업만 들으신 거예요? 수업은 한 개 더 듣기는 했고요. 예. 네, 사실적으로는 그 라라님 정규 강의 듣고 전체적으로 좀 이해도 되게 많이 됐고 NPL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더 이해할 예. 수 있었는데 사실 보통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실례일 수 있겠지만 NPL 학원들이 그 개념적인 거와 또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 예.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약간 이제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 어쨌거나 뭐 라라님 강의를 제가 잘 듣고 또 이해한 부분이 예.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얼굴 침 뱉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MPL 강사님들 중에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MPL 투자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스킬을 수강생한테 내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강의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어떤 스킬을 전하지는 않고, 그죠? 그래서 개념만 대충 알려준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물건에 돈이 될 겁니다. 할 사람 선착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고 많이 나죠, 그런 데서. 정말 많이 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투자를 못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MPL로 수강생 돈을 막 끌어다가 한 100억 단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탈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 물건도 이렇게 까리해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 라라님하고 MPL 강의 준비할 때 그때 마음이 놓였던 것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런 쪽에 강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강의를 하니까 돈 주는 우리 고객들한테 스킬을 다 전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라라님.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고 칠까 뭐. 아 그럴 일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3억, 5억 넣고 3억 5개월, 6개월 만에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그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라라님 수업에서 내용은 더 이해하고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NPL 채권이라는 게 10억짜리가 있으면은 10억을 다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에서 뭐 80%든 또는 좋은 물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권 대출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원금 대비해서 할인을 받으면 또 추가적인 매입 자금 자체도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매입했던 금액은 20억이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뭐 5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그 경매 받고 배당 받을 때까지 이자 비용까지 다 커버를 하고서도 이제 예.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었던 걸로. 그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낙찰가는 20 정도. 20. 네. 이거 정확하게 물건 공개 못하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양촌읍에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이게 NPL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만 좀 있는 맞아.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낙찰될 거면 은행에 가져가지 네. 왜 은행에 파느냐 일반인한테 마진을 3억씩이나 줄 그런 왜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느냐 일반인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은행에서도 기다리면 다 수익 나는데 이렇게 이제 동양님께서 이제 벌었는 수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은행이 왜 자기가 받을 돈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NPL을 파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죠. 20억 정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네. 은행이 받아야 될 채권은 얼마짜리인 거를 20억에 사신 거죠? 지금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예, 드리자면 은행이 이제 10억을 받아야 될 돈을 제가 이제 거기서 뭐 10%에서 15%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원금에서 한 10%나 15% 깎아주는 거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이자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손해 난 게 거의 없겠다, 그죠? 뭐 또 그렇게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손해 보더라도 이제 뭐 BIS 자기 자본 비율이나 사실 또 연체가 터지면은 뭐 이제 인력 관리나 좀 다른 비용 은행들에서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은행 신용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리스크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들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할 만큼의 네. 더 큰 덩어리가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받을 권리를 한 10% 깎아서 팔더라도 그러면 회수한 90%가 우량 자산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걸로 그죠? 또 다시 예. 네,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또 경매 이득을 넘어간 쓰는 거고. 채권이 그 상태로 뭐 100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100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90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은행 맞아요. 신용도에 문제가 있겠죠. 네, 네. 그 90을 회수해서 빨리 또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데 써버리는 게 은행 입장에서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겠다. 그죠? 네, 네, 그렇죠. 낙찰 받으신 분도 뭐 이 동네를 200만 원 중반대에 낙찰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그분도 윈이겠고 네, 가지고 계시면 시세 예. 차익도 보실 거고.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만 지어요. 그걸로 돈을 벌고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으로 해서 돈을 벌고 그 누구도 농사도 짓고 유통도 하고 그걸로 제조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그 뭐랄까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 원시 시대 때 이야기인 거지. 맞잖아요. 자급자족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청드리고. 저도 강의 때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해요. 예. 아니 그렇게 돈 되는데 왜 파는 거예요? 라고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MPL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 그냥 돈 들고 와서 요것만 사놓으면은 뭐 3개월 뒤에 얼마 법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죠. 네. 뭐 신뢰를 못 받는 것도 있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MPL 물건을 뭐 찾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 저는 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 동양님께 내가 먹고. 물고기 내가 먹고 물고기 내주진 않고. 네. 아, 저는 이제 NPL 물건 찾을 때는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시세 파악을 하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낙찰 예상 금액과 또는 제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동산을 분류를 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배당 투자도 가능하고 뭐 유입 투자도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죠. 사실 한 5억 정도 들어갔으면은 거의 내 돈 안 들이고 잔금 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맞아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 5억 가지고 6개월 돌려서 한 3억 상이 난다. 그럼 이걸 또 한 번 더 돌리고 싶지. 공장을 한 번 더 가져가자. 그렇게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예. 근데 두 개를 다 하면 더 좋죠. 예. 네. 네, 배당 투자랑 유입 둘 다 하기에도 또 좋은 물건은 원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3, 4년 후에 호재가 실현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공장이나 토지들을 예. NPL로 한 번 더 할인해서 수익 내고 매입해서 예. 또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 보는 그런 수익 내는 방법도 괜찮은 또 방법입니다. 맞죠. 그리고 말씀 잘라서 미안합니다. 또 내가 꼭 낙찰 받고 싶다. 그럼 채권자가 돼버리면 쉽죠. 네, 쉽죠. 예를 들어서 남들은 뭐 10억 써야지 하는 물건인데 채권 최고 금액이 12억이다. 그 채권을 내가 10억에 사. 그래서 12억에 입찰하면 내가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응용 기술로 NPL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매입에 응용 기술로 경매가 있다면 경매에 응용 기술로 NPL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적으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또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네, 올해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저도 NPL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옛날에 언남동에 성호상태별 아파트 2층 동은 기억이 안 나고 2층이었는데 예. 그거를 제가 NPL 그 사후정산 방식으로 해서 수익 낸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가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고 토지도 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전부 다 10년 넘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사이는 경매가 많지가 않고 금리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근데 지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이는 채권은행에 채권자한테 뭐 유한코 같은데 전화해봐야 밀건도 별로 없었죠. 네. 뭐 탐나는 물건도 없지만 자기네들을 이해관계가 안 맞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채권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정상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말도 이제 곧 다가와서 예. 연말 되면은 되게 할인 매각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지금 물건도 많고 연말도 다가오고 지금 NPL 투자하기 좋은 시장인 거죠. 차로 치면 연식 바뀌니까 네. 재고차 싸게 팔듯이. 네네. 그래서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또 연말쯤 되면 아. 좀 더 할인 매각 많이 해서 아, 역시 정리를 합니다. 나라님이 이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그런 거 하시는구나. 네. 그럼 지금부터 바짝 공부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토지나 이런 공장들도 요즘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 물건들도 NPL로 매입하고 낙찰까지 받아서 유입하기 또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토지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보다 매물이 확실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 NPL 하면 되게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특히 상가보다 공장하고 땅이 좋을 것 같은데. 상가 NPL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가 NPL 물건들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거나 실제 시장 가치보다도 높게 채권 금액을 만들어서 매매하려고 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가는 예. 최근에 이제 뭐 신도시라든가 예. 이런 분양 상가들이 좀 최근에 경매로 많이 나오고 예. 경매로 나왔다 하더라도 워낙 공실로 오래된 장기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상가 접근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 방금 좀 전에 원장님이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장이랑 토지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장, 계속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런 것들이 또 물건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유찰도 좀 많이 되고 그래야지 AMC 쪽에도 이제 협의하기도 좋은 거고. 예. 근데 아파트처럼 이렇게 낙찰가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물건들은 AMC도 자기네들이 다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덩치가 크고 또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물건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 더 쉬운 것 약간 같아요. 물건이 난이도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 정보 있으면 나도 좀 해주시죠. 아니 원장님이 경매 물건을 보고 좋은 거를 저희한테 주세요. 아, 그럼 저희가 AMC에 협상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잘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 아까 말씀에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한 80% 정도 대출을 받았다. 네. 그거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와,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뭐 30억 정도 되는 공장이다. 또는 그 30억 정도 되는 공장에 어떤 채권이다 이런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10억짜리 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히. 채권의 종류는 다양하고 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 대표님 보시기에 네. 그러면 10억짜리 채권을 만약에 NPL로 투자한다. 자기 투자금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예.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질권 대출이 한 90% 정도까지 가능하고 예.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까지도 가능한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뭐 경기도의 핫한 지역이다라고 예. 하면 사실 공장도 뭐 85%까지도 예. 이제 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건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0은 된다. 그렇죠. 70에서 예. 80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공장 물건인데 은행이 채권 원금이 한 11억쯤 되는 거를 10억에 80. 사서 그 중에서 한 7억 5천 대출 받는다. 네. 은행 입장에서 70%라는 것이 내가 매입하는 10억인가요? 채권 원금 11억인가요? 제가 매입한 매입한 금액입니다. 매입한 금액 네. 10억에 네. 70%다. 70에서 80% 정도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가도 워낙 빤하잖아요. 예. 뻔히 보이니까는 대출이 질권 대출이 예. 나오는 한도가 훨씬 커서 90%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아파트 아파트는 같은 90% 이상이 나오지만 경우는. 질권 대출. 공장 공장 배당 차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사실은 공장 토지가 예. NPL로 수익 보기는 훨씬 더 좋긴 예. 하죠. 네.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음. NPL하다 돈 물린 사람들도 보면 상가 맞아. 아니면 토지예요. 거의 다 보면 상가 아니면 토지라니까. 근데 이런 공장 어때요? 이런 토지 어때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받았는데 그 지역은 좋아요. 아까 말했던 김포, 뭐 통진 같은 그런 동네였어요. 동네는 좋아. 그리고 그 동네 공장에 그것도 좋아. 근데 도로 조건이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공장이 아니라 근생 창고인 거예요. 그럼 공장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걸 NPL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찰이 더 많이 돼버리죠. 그런 것들은 손해가 나도 사실 공장 쪽이거든요. 공장 토지가 손해 많이 보고 상가도 손해 많이 보여 솔직히. 나는 NPL로 초보달 이제 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상가 토지 공장. 난 상가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시장에 상가 물건들 보면은 상가 물건이 10개가 있다. 그 중에 괜찮은 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토지는 10개가 있다. 절반 정도는 괜찮은 게 있죠. 맞죠?
죄송합니다. 게스트한테 말. 내가 말하고. 예. 근데 상가는 토지를 다 들어섰어요. 네, 이제 연구방도 아까 말씀, 예, 2년째 하고 계시네요. 2년째 하고 계시고 2년째 하면 사기수째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NPL로 배신을 때렸어요? 제가 잘 가르친 덕분에. 아,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그걸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좀 더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 생각에 저는 이제 NPL 쪽까지 이제 관심을 가져서 예. 예,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완전 그 대학단을 들치면 학기 중에 내가 한번 리포트 써주니까 내가 종렬 오빠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되면 죄송합니다. 싼 게 많네.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NPL 공부한 게 되게 꼽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너무 반갑고 고맙고 라라님한테도 고맙고 대표님한테도 고맙고 그래요. 그럼 NPL 하기 전에도 투자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고 예. 예, 상승기에 예. 서울에 이제 재건축 투자 이력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재건축 빌라 다음에 공장 NPL이라고요? 네. 중간 과정이 너무 많이 건너뛴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차로 치면 이거 모닝 타다가 포르쉐로 바꾼 격인데 거의 갑자기. 네, 뭐 재건축 아파트가 모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요? 시작이 예, 그렇다. 그 아반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반떼에서 약간 포르쉐로 올라온 느낌. 네. 예. 그 그랜저라든지 뭐 이렇게 소나타를 안 거쳤는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다 이제 원장님 강의를 듣고 바로 이렇게 포르쉐로 갈 수 있었던 또 기반도 되긴 했죠. NPL에 딱 꽂혀 주는 거죠. 네. 나가님 수업 잘 듣고 했습니다. 예. 그 NPL 우리 강의 준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타이밍이 지금 NPL 공부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진짜 좋을 때예요. 네. 예. NPL 공부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한 2년 정도 지금. 2년째. 네, NPL 2년째. 공부가 2년째.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가 2년 정도 됐고 NPL은 작년에 이제 라라님 거 특강 들으면서 예. 이제 투자에 대해서 NPL 쪽을 관심을 가지고 예. 행동으로 좀 옮겨봐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들을 걸. 그러니까요. 왜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럼 토지 공장 할 게 얼마나 많아. 원장님. 나도 들을까? 아, 네. 진짜. 아니 난 죄송합니다. 인강으로 복습하겠습니다. NPL 강의 또 계획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9월에 네. 경매 기초 강의 한다. 네, 8월 달에 네, 경매 기초 스터디 끝나고 바로 NPL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듣고 뭐 토지 제가 공장 사러 가야죠. 내가 또 실력이 되면은 물건 가지고 또 형님들하고 같이 스터디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네. 수업 듣는 분들하고. 그래서 근데 참 우리 학원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학원이요? 예. 학원은 검색해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이제 원장님이 워낙 또 핫하고 우리 학원이 검색해서 잘 안 나오는데. 예, 토지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또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 학원이어가지고 제가 학원업을 하고 있지만 학원을 잘해야 되겠다기보다 투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면 학원이 잘 된다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검색해서 맨날 밀리고 유튜브 좀 어떻게 살려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투자하면 또 그래도 김종민 씨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투자하기 바쁘고 이러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오히려 더 다른 걸 못하니까 학원이 묻혀 오히려 투자는 더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돈이 좀 마르면 이제 또 외부 활동 하다 보면 또 그리고 또 그 전에 투자한 것들이 잘 되고 오늘도 아까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 상가 공업빌딩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재건축 상가거든요. 재개발이죠, 재개발 구역 상가인데 거기 상가를 나중에 받게 되면 수익이 꽤 괜찮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가 한 1000세대 되는 동네인데 재개발하면 2500세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역 지정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땅을 언제 사셨어요? 언제? 작년에 샀죠. 상계동 알잖아. 네, 알죠. 근데 그거를 건물값을 평당 100만 원 빼고 계산을 하면 땅을 평당 한 1,500 정도 샀거든요. 맞아요. 공시지가가 1,300 정도니까 1,600 좀 되겠다. 거의 공시지가 수준에 사셨죠?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제 간평가보다 싸게 산 거, 예상 간평가보다. 예상 간평가보다 훨씬 싸게 샀죠.
피해 없이 산 게 아니라 마피해서 그죠. 그게 지금 부동산 경기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경매로 놨을 때 NPL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런 물건 투자하는데 돈이 한 4억 들어가는데 NPL로 들어가면 훨씬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매입 금액이 13억 1천짜리였거든요. 4억 안 들어갔네. 10억 대출 받았거든요. 예,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물건 많으셔가지고. 10억 대출 받고 세입자 본인금도 있었으니까 예, 3억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돈 들어갔는데 그걸 NPL로 해서 써봐요. 그죠? 그럼 더 적은 투자. 하고 수익은 더 많이 낼 수도 네. 있고. 네.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상가를 아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상가를 사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서 아파트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반대로 여기가 상권이 아주 없는 동네인데 이만한 세대수가 갖춰지고 그때 상가 된다면 거기에 2층 상가가 임대료 평당 얼마가 될 거다. 이 계산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뭐 초반에 특히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사면 예, 자꾸 응용기술 갖다 붙이는데 나는 응용기술 끝판왕이 NPL 아닐까 그래 보거든요. 나라님 수업 들을만 했어요. 없다 치고 귀가 막아. 네네. 저는 이제 라라님 수업 듣고 예.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수업료가 비싸지 않았습니까? 수업료는 굉장히 저렴했다고 좀 저는 환불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실 NPL 수업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강의료가 굉장히 비싼데 예. 라라님은 이제 또 원생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예.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수업료 올리려고 엄청 땡땡거렸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그 원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잘 예. 조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PL 수업료가 그렇게 비싼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는 또 동의하지 못하겠다. 네. 아주 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아주 뭐라 할까요? 뭐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라라님 수업 듣고 뭐 또 물건 잘 보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 왜 그렇게 수업료 높게 받을까? 수업료가 높으면 뭐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또는 수업료를 비싸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 투자도 해준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는 게 많은데 나는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 강의가 어떠셨냐고 여쭤보신 거 아니에요? 강의를 말고. 강의도 어땠느냐? 수업료 비싸지 않았느냐? 들렸어요? 네. 귀 막고 있더니 강의는 어땠나요? 강의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AM들이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스터디식으로 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숙제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도 좋았고, 예. 쉽게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AM과 그럼 접촉할 수 있게끔 쉽게끔 그런 것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 이제 약간 과제식으로 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라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물고기 잡는 법을 네, 가르쳐드렸죠. 가르쳐 주셨네. 네. 보통 NPL 강의 거기까지 잘 안 해주거든. 맞습니다. 그거는 뇌를 거쳐야지 됩니다. 예. 한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또 할 수 있게끔 또 학원에 NPL 강사 좀 바꿔볼까요? 지금 잘하시니까. 갑자기? 예. 저희가 그동안 즐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서 마지막인가요? 저 이제 가면 되나? 라라님 강의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할 만합니까? 예, 저는 당연히 그 NPL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라라님 강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 자리에서 약속할게요. 저 다음 기수 때 할 때는 무슨 요일을 할까요? 저 목요일인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아직 실전반에 실전반이세요?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업 들을게요. 네, 내가 안 되면 인강으로 듣고 톡방에서 같이 회원님들하고 활동 좀 하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온라인으로 나도 이야기할 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물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네, 원장님 같이 하시면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또 3기 오시는 건가요? 저 목요일마다 답사를 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수업을 참석을 못해요. 실전반 있으시잖아요. 수업을 같이 듣고 보너스 강의를 해드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 토지나 공장 같은 거 그걸 해드리면 이제 NPL하고 접목시키면 더 좋긴 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요일로 한번 다시 아니 내가 수업 안 돼. 안 돼. 왠지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인강을 꼭 들을게요. 네. 꼭 듣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남기고 그리고 톡방으로 같이 하면서 뭐 보너스 강의 내용 강의 없는 날 잡아서 한두 번 정도 하든지. 라라님 그 정규 강의 몇 회 수업이에요? 4회. 4회? 네. 4회 중에 한 2번 정도로 나도 보너스 강의 한번 해보죠. 뭐. 오, 네, 좋습니다.
같이 MP랑 토지랑 접목할 수 있는 거. 예. 네. 시너지 한번 해보죠. 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네. 3기 때 또 뵙는 걸로 합시다. 동양님 3기 또 오시는 거. 조언 좀 해주십시오. MPL 이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렵다. 맞아요. 또 내가 하는 영역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저는 이제 NPL 투자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그냥 부동산 투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방향으로서 NPL을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막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수업이든 또는 이제 관심을 또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어 단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쉽게 생각하면 또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를 하시고 대부법인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특강 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법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 그리고 시간이 또 굉장히 좀 한참 지나고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사실은 채권 매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 기간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단기간에 이렇게 예. 이제 성과가 나서 저도 되게 운이 좋았던 걸 배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강사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한번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시고 좋은 성과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 지금 경매 기초부터 해서 MPL까지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양님처럼 또 좋은 사례들 많이 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긴 MPL 강사, MPL을 하시는 분 네. 대부법인의 대표님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대부법인 대표님이 하는 MPL 강의고 그 MPL을 하시는 분이 하는 경매 강의면 배당이라든지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완벽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대부법인에도 있었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 있었던 강사님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MPL 투자를 좀 하시는 그냥 경력 몇 개 가지고 이제 강의하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사례 몇 개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업무로 있었다 예. 보니까는 그런 현업의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기수 때도 물고기 잡는 네. 거 많이 알려주세요. 네. 물고기 헌터가 이렇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 진짜. 아, 술을 요즘 누가 먹어? 저는 이제 딱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 코너 하나 나오겠는데? 아. 약간 이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좋다. 그러니까 약간 오마카세 이런 거. 옥마카세. 오마카세. 옥마카세 좋네. 아 근데 대표님은 그냥 기존대로 술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따로 뭘 하지 말고. 오늘 그냥 원장님 그게 제일 재밌어. 아니 그냥. 술을 먹으면 술 취해져서 말이 고상처럼 찐 거 보니까 개판이더만. 옥마카세 이거 괜찮은데? 다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맛있게. 내가 다 여기다 놨어. 내가 다 여기서 먹는 거다 이거. 다 내 거야. 나도 여기서 원장님하고 저 먹었는데? 알고 보니 대표님 나였나? 이것도 우리 거. 그것도 우리 거다. 이거 수정방인가 맞아. 뭐 그랬잖아. 우리 그때 수정방 여기서 뭐 하셨지? 수정방인가 그 예. 아니 왜 안 버리고 주다. 여기서 치우시지 비싼 술들이라서. 네, 비싼 술들이라서 이렇게 전시해 놨나 보다. 다시 저기다 하늘보리 넣어가지고 찍고.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